내일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특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현재로선 최종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면에 따른 야권의 반발과 여권 지형 변화 같은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일정이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특별 사면과 특별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최종 명단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면 명단을 그대로 수용할 거란 기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아예 사면 시점을 앞당겨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하는 게 아니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최종 명단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오늘 중요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우려를 전달한 걸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기자, 대주주 요건 기준 1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그 결론이 났습니까?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고위당정협의회가 약 1시간 전쯤 끝이 났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대주주 기준 요건이죠. 오늘 결정하지 않고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이 우려를 전하면서요, 대통령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다,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취임 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다 모인 첫 고위당정 협의회였습니다. 박수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당이 모아온 의견들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개편한다는 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이 전달했다는 의견에는 정부의 발표에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변인은요,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당의 우려가 전달된 만큼 향후 투자자 여론과 주식시장 추이 전반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연다고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내일 열고까지 예고까지 했으니까요. 결정했다. 즉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모두 다 이 사면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내일 발표를 앞두고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데요. 주변 측근들의 기류는 두 사람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한 측근은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사 때 물소대 전략을 언급하더라고요. 물소대 전략이라는 게 뭐죠? 네, 지난 내각 때 보면 발표도 임명도 모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전략을 썼었죠. 한 명 한 명 주목받게 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한 방에 맞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이 두 사람을 사면을 할 걸로 보고 내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사면의 폭발력이 클 걸로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국무회의가 확정되긴 전인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습니다.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요. 하지만 내일 국무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열립니다. 보통 모두 발언은 공개하는 게 관례지만 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인 만큼 굳이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 이야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면 결정에 대한 설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고위 당정이 있었는데 미루기로 했다고요? 네, 이 문제 역시 결국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다른 변수는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다소 다르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여당이 정책 갈등을 빚는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오늘 고위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발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당에선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데 우려를 전달했고 그래서 숙고하기로 했다고요. 빠르게 결단을 한 사면과 달리 이거는 미루기로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당이 대통령의 결정 속도를 늦춘 건데요. 당의 설득 논리는 결국 여론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2030 세대의 부정평가가 70%를 넘긴 조사가 나왔죠. 2030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걸 감수하고서 굳이 꼭 해야겠냐는 게 당 쪽 기류입니다. 그러면 이 50억 원 기준으로 뭐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결정은 대통령의 몫인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선 증세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50억 원으로 되돌리면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진다며 50억 원으로 돌리기는 힘들다고 하던데요. 세수 확보냐 2030 여론이냐 이 결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